화면 공유할 수 있죠?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우리 제품 중에, 지난주에 프로틴 했었죠, 그죠? 근데 제가 프로틴 다음으로 제일 많이 반드시 드셔야 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 너무 많긴 한데, 현대인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비타민 B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비타민 B 플러스와 이스트 B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그 비타민의 어원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가지수로는 13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하면 수용성과 지용성 두 가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아서 몸에 이렇게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아서 필요한 만큼 쓰이고 이렇게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이 8가지입니다. 8가지인데 비타민 B하고 C. 근데 8가지인데 왜 2개밖에 없냐고 말씀하시면 그 비타민 B가 7가지입니다. 비타민 B 7가지,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리고 이제 지용성이 4가지입니다. 비타민 A, D, E, K. 인데 우리 K는 좀 낯설죠. K는 장에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그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이 생명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데 그 13가지 중에 무려 7가지가 비타민 B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게 꼭 필요하고 지금 특히나 현대인들한테 비타민 B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7가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비타민 B 군이라고 얘기하죠. 남성, 여성, 군, 양, 그때 군이 아니라 무리 군자입니다. 무리. 그래서 제가 요 한자로 그 무리 군자를 써봤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줘야 됩니다. 몸에 남지 않아서. 근데 왜 제가 현대인들이 이 비타민 B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 과거에, 과거에는 술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술을 마실 수 있었지만 평민들이 술을 날마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내가 평민인지 귀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술을 굉장히 쉽게 많이 마실 수 있는 환경이죠. 그리고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 또 커피도 처음에 이렇게 발견이 되었을 때는 진짜 귀족들만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마시는 게 커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입니다. 한동안 뭐 새로 생긴 누가 뭐 개업했다 하면 거의 다 치킨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개업했다고 하면 거의 다 커피숍입니다. 그만큼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고 누구나 다 이렇게 마시는 그 환경이 되어버렸죠. 요즘은 여중생들도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카페라떼 뭐 이런 걸 막 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비타민 B가 너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술, 커피로 인해서 비타민 B가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에서 비타민 B를 섭취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비타민 B가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곡식의 껍데기에 들어있습니다. 쌀, 밀, 껍데기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
도정한 쌀을 먹고 그다음에 정제된 밀가루를 먹지 않습니까? 통밀 드시는 분 잘 없으시죠?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비타민 B를 음식으로 섭취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고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살코기에 들어있습니다. 살코기. 근데 안타깝게 닭가슴살 이런 데는 많이 들어있지 않고요. 돼지고기 앞다리살, 뒷다리살, 완전 기름기 없는 살코기에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고기로 치면 우둔살, 홍두깨살, 요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퍽퍽하고 맛이 없죠. 그래서 그 주부들이 일단 그 음식을 요리하는 주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맛은 엄마의 입맛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골고루 이것저것 잘 먹는 사람들은, 먹는 엄마들은 내가 그런 게 먹고 싶기 때문에 음식을 골고루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감칠맛 나는 거, 기름기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고 막 음식의 고소한 맛을 즐기면 그런 음식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B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나 음식에서 보충이 되기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비타민 B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비타민 B가 8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B1, B2, B3, B5, B6, B7, B9, B12. 얘네들이 뭐 13579도 아니고 중간중간 비어 있습니다. B4도 없고, 그 다음에 B8, 10, 11 없습니다. 얘네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존재는 하나, 우리 몸에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 필요가 없어서 굳이 얘네들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B4, B8, 그 다음에 10, 11은 인간이 별로 안 필요해요. 오히려 먹었을 때 몸 안에 독성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굳이 영양소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영양소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영양소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B1, B2, B3, B5를 하나하나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혼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혼자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무려 8가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은 이름이 있습니다. 티아민. 그러니까 원래 이제 티아민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얘네들 리보플라빈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나이아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라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티아민은 별명이 멘탈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항피로, 피로를 빠르게 회복하기 때문에 급속 충전되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바카스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 근데 바카스는 그렇게 수용성인데 액체 형태로 마시기 때문에 이미 다 녹아져 버려서 그렇게 없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카스를 내가 비타민 B를 먹기 위해서 바카스를 계속 먹는다. 그러면 거기 있는 색소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입니다. 이런 거를 학교 때 무슨 시간에 배웠죠? 저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 이걸 가정 시간에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생물 시간에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워서 시험 치느라고 너무 시겁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했었더라면 시험 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보플라빈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얘는
빠르게 세포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도 빠르게 재생을 하겠죠. 세포를 재생한다라는 거는 성장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많은 세포들이 계속 빠르게 재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 촉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 성장이 끝난 어른이 비타민 B2를 많이 먹는다. 성장은 멎었지만 재생이 되니까 피부가 건강해지고 이렇겠죠. 그죠? 그래서 간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간이 일할 때 옆에서 조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2, 우리 왜 이스트비 드시고 막 구내염이 없어졌어, 혓바늘 돋은 게 없어졌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게 다 이 비타민 B2의 역할입니다. 설염, 그러니까 혀에 그 혓바늘 돋는 거, 구내염, 그다음에 구강염, 그다음에 피부의 염증, 각종 염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 입 주변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스트비 드시고 평생 달고 살던 구내염이 없어졌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구내염 있으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괴롭고. 자, 그리고 비타민 B3입니다. 나이아신, 요즘은 나이아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니아신이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얘는 말초혈관을 확장합니다. 말초혈관. 말초가 뭐냐면 끄트머리에 제일 끝에 있는 혈관을 말초혈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혈관이 가늘고 약합니다. 심장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딜까요? 제일 먼 곳. 자, 발끝, 손끝, 머리끝,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 있는 피부, 눈, 귀, 이런 데가 다 말초혈관입니다. 코끝, 요런 데. 그래서, 자, 혈관은요, 남자가 두꺼울까요? 여자가 두꺼울까요? 남자가 두껍습니다. 대체로. 모든 남자가 두껍다라는 건 아니고, 그, 허벅지에 가장 그 붉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허벅지가 큽니다. 허벅지 근육도 많고, 그래서 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익감 고를 때, 하체가 튼실한 사람, 허벅지가 튼실한 사람, 그 말은 혈관이 넓고, 그, 튼튼하기 때문에 건강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허벅지가 조금 얇습니다. 근데 여자인데 허벅지가 아주 튼실하다. 그러면 혈관이 조금 건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금테크라고 해서 혈관을 키우는, 근육을 키우는, 특히 어디 근육? 허벅지 근육, 코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혈관 근육과도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혈관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의 체형을 보면 허벅지가 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 허벅지가 가늘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혈관들은 더더 가늘고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벅지의 가장 굵은 혈관이 기본적으로 좁고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줄기치고 뻗어나온 혈관, 제일 끄트머리에 있고 바깥에 있는 혈관은 더 가늘고 얇겠죠. 그런 분들이 귀 쪽의 혈관이 이렇게 많이 막히면 혈액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으면 이명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뇌혈관에 이제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나 여러 가지 뭐 치매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피, 피부, 그 다음에 손끝, 발끝. 그래서 수족냉증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들의 요 손끝, 발끝 혈관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가늘고 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데 머리에 혈액이 공급 안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띵하니 멍하니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여성들 냉증, 또 근육통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나이아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B5, 어, B5는 판토텐산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요즘 너무 핫한 비타민인데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대신 막아줍니다. 아까 티아민 같은 경우는 멘탈 비타민이라고 해서 신경 물질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비타민이고요. 판토텐산은 스트레스를 나 대신 막아줍니다. 나 대신 맞아 죽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럼 판토텐산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 대신 내 그 스트레스가 내 몸을 치는 대신 방패를 많이 내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항체를 형성해서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주 중요한 해독이라는 걸 합니다. 해독이라는 걸 해서 그 비타민 B5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몸에, 해독이 되지 않아서 간의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얘네가 화학물질로부터, 온갖 화학물질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B5가 부족하면 화학물질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인한 몸에 또 병들이 많죠. 그 화학물질이 우리가 제일 많이 그 먹는 화학물질이 뭘까요? 약입니다, 약.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이 판토텐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 화학물질 때문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감염, 내가 염증에 이렇게 염증,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균으로부터 염증이 생기는 걸 많이 막아줍니다. 당연히 상처도 잘 이렇게 치유되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거 뭐 결핍되면 어떤가? 요 그냥 다 반대인 거겠죠. 티아민이 부족하면 멘탈이 흔들리고 피로감도 많고 에너지도 없고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이 부족하면 설염, 구내염, 구강염, 피부염 많이 생기고 잘 자라지도 않겠죠. 세포도 잘 재생되지 않아서 피부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빨리 낫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지식 수준은 다 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6, 피리독신입니다. 피리독신은 천연 신경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피리독신을 B6를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항상 마음이 조금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들은 피리독신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근육 강작, 근육을 키워주고 또 남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한테 좋은 건 여자들 피부에 다 좋습니다. 우리가 남성한테 좋다라는 건 뭐 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거기에 이런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남성한테 너무 좋다라는 거, 우리 보통 정력에 좋다라는 건 여자들한테 피부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혈구 생성해서 우리 피를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7은요, 비오틴인데요. 얘도 요즘 각광받는 핫한 비타민입니다. 얘가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까지 끝까지 이 가는 힘이 있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름답게 도와주는 비타민이고 요즘 탈모 예방 이런 거 너무 그 관심이 많죠. 그리고 비타민 B7은 비만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때 다 이렇게 영양으로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주는 때 비타민 B7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비타민 B7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그 비만도 될 수 있지만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도 건조하고 칙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비만이신 분들, 탈모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9, 엽산입니다. 엽산은 되게 잘 아시죠? 요즘 핫한데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뭐 철분했는데 철분은 좀 한참 있다가 필요합니다. 임신을 준비할 때 이 엽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신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포가 증식하고 분열하는데 이 엽산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뇌세포를 만들 때도 그 엽산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똘똘한 아가를 가지고 싶다. 임신 전부터 비타민 B9, 엽산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DNA, RNA 이것도 다 우리 유전자이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그 임신 전부터 아니면 뱃속에 아가를 키울 때 너무 많이 필요하고 세포 생성되고 혈액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 왜 비타민 B군으로 묶였는지 아시겠죠? 각각의 역할이 있으면서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얘네들은 비슷하네 해서 비타민 B군으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얘는 유일하게 식물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채식주의자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비타민 B12를 드시게 해야 됩니다. 얘는 코발라민이라는 이름으로 굴이나 이런 철 성분에서 이렇게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악성 빈혈이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요 성분이. 그리고 신경을 보호하고 적혈구 생성, 그 다음에 갑상선 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일을 많이 하죠. 들으면서 머리 지나고 메모하면서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B 플러스 이스트 B 이걸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각의 역할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해놨는데요. 좀 더 그냥 굵직굵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가 먹잖아요. 열량 영양소를 먹으면 얘네들을 대사하는데 막 쓰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엄청 먹고 비타민 B가 없으면 얘네들이 대사가 안 됩니다. 대사가 안 된다라는 거는 내 몸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라는 말은 요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안에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먹은 음식이 몸 안에서 영양으로 전환이 되어서 에너지를 일으키는 걸 대사라고 합니다. 에너지. 활력나게 하는 거.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고 막 지금 움직이고 하는 거 다 뭔가를 음식을 먹어서 그 안에서 내 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에너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 항상 깜빡깜빡 배터리가 꺼질락 말락 하는 상태의 몸으로 지내는 겁니다. 나는 비타민 B가 충분하다. 그러면 늘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를 보면 몸이 너무 작은데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저는 비타민 B를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거 아니기 때문에 뭐 탄수화물 대사할 때 B1이 쓰이고 지방 대사할 때 B2 쓰이고 단백질 대사할 때 B3 쓰이고 B6 쓰이고 B3는 모두 다 관여되고 이런 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에너지로 바뀔 때 반드시 비타민 B가 필요하다. 이때 뭐 미네랄로는 마그네슘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 이제 단백질을 먹었는데 이게 B6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 입덧이 나옵니다. 입덧. 그래서 술 많이 마신 사람도 비슷합니다. 입덧이 나옵니다. 우액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진짜 비타민 B를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단백질 배웠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중에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음식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얘도 비타민 B6나 B3가 부족해서 얘가 대사가 되다가 말아버리면 그걸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스타민이 생겨요. 히스타민, 아토피, 가려움증, 피부 염증 생기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 병원에 가면 항히스타민제를 주죠. 천식, 비염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진짜 비타민 B군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좋은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내가 막 먹었어. 식사할 때. 근데 우리는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근데 그 식사에 비타민 B가 없어. 그러면 너무너무 졸리고 밥 먹고 나면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얘네가 몸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바뀌는데 비타민 B가 없으니까 몸에서 너무 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혈액이 위로 몰리고 뇌로 갈 혈액도 없고 하니까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식사할 때 같이 드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건강보조식품은 식사를 하고 바로 식사 중에 드시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평소보다 내가 탄수화물 좀 많이 먹었다. 아, 너무 졸리고 무기력하다.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더 많은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자,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가지고요. 뚱뚱해진 비만의 원인이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비만됐다라는 걸 많이 아세요. 근데 탄수화물 내가 많이 먹었어. 비타민 B가 너무 부족해. 그러면 대사되지 않아서 비만도 되고, 비만되면 당뇨도 걸리고 고지혈도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몸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것도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까 우리 아니,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 있습니다. 그 트립토판이 우리가 몸 안에서 그 트립토판을 먹으면 세로토닌도 만들어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행복하게 기분 좋게 하는 거. 근데 그게 대사할 때 비타민 B가 없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잔투렌산이라는 얄궂은 걸 만들어냅니다. 얘는요, 인슐린이 일하는 걸 막 방해합니다. 인슐린이 일을 잘해야지 당뇨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일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기억하지 말고 와 비타민 B는 진짜 너무 하는 일이 많구나. 귀한 아이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인슐린 말 나와서 제가 인슐린을 만드는 원료는 아연, 아연과 우리 프로틴입니다.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를 퐁퐁퐁퐁 잘 되게 하는 건 칼슘과 칼륨입니다. 얘네들이 힘나게 하는 거는 이를 엄청 똘똘하게 하는 거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이 모든 건 더블엑스에 들어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더블엑스도 PPL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대사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쭉 설명할 때 신경,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요거는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비타민 이어서 우울증, 불면증은 우리가 잘 알죠. 우울증, 불면증에도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진단받기도 어려운데 이거 근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 밑에 요 박스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 우리가 신경은요 크게 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중추신경, 말초신경. 근데 말초신경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감각, 운동, 자율신경. 그래서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근데 아까 중추신경, 감각, 운동은요, 다 뇌에서 지령을 내려야지 해요. 뇌에서. 어떤 거냐면, 뇌에서 공을 보고 공을 차라 해야지 공을 차는 거예요. 그쵸? 뇌에서, 뇌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 해야지 냄새를 맡는 거예요. 뇌에서 레몬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감각, 운동. 뇌에서 철봉을 보고 매달려라 해야지 매달리는 거예요. 저절로 하지 않아요. 숟가락을 보고 숟가락을 들어 해야지 숟가락을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자율신경은 뭐냐면 뇌랑 상관없이 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 스스로. 지 스스로. 그래서 우리의 장, 심장, 혈관, 위, 이 네 가지는 뇌랑 상관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뇌사,
뇌사인 분들도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유동식을 넣으면 장도, 심장도, 혈관도, 위도 다 움직여서 생명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손도 까딱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뇌는 죽었지만 장, 위, 심장, 혈관은 움직여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율신경. 자, 그러면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해가 뜨고 낮이 되면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쫙 오릅니다. 그래서 뭔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긴장을 했을 때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이러면 사람이 죽겠죠. 그래서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부교감 신경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릴렉스하고 좀 멍해지고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밤낮 없이 계속 스트레스, 밤낮 없이 긴장하고, 그리고 밤에도 뭘 자꾸 먹습니다. 자, 위, 장, 심장, 혈관. 다 뭔가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음식이 들어갔을 때 위장 일하잖아요. 소장도 일하고, 대장도 일하고,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들어가서 뭐가 영양이 또 그대니까 심장도. 실제로 심장은 낮에, 아침에 제일 빠르게 뜁니다. 맥이. 밤 되면 조금 느리게 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밤낮 없이 계속 음식을 먹고, 밤낮 없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 이렇게 안정되고 이완되고 릴렉스 해야 되는데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교감 신경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막 체해. 너무 이해가 되시죠? 내 자율신경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설사를 해. 그리고 낯선 곳에 가면 똥을 못 싸. 변비가 걸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밖에 있으면 절대 화장실 못 가. 뭐 특정 음식을 먹으면 나는 설사를 쫙쫙쫙 해. 그게 전부 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죠. 이 교감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해서 쥐어짜는 거. 심장에 연결된 혈관이 확 수축이 되면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심부전. 뭐, 뇌경색, 또, 심근경색, 이런 거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 장, 심장, 혈관이 다 일을 못 하려는 거예요. 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죠? 이런 분들, 제가 엊그제 굉장히 조금 긴장되는 강의를 했었는데, 손이 완전 너무 시렵더라고요. 제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서 긴장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이쪽에 혈관이 다 완전 오그라붙은 거예요.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손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하루 종일 머리가 묵직했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손도 따뜻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특수하게 조금 보통보다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늘 자율신경이 지 맘대로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낮인데도 계속 늘어져 있는 것도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비타민 B군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 장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얘네들이 대신 막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아까 말초혈관 이렇게 확장시켜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비타민 B는 다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 밥만 먹여서는 안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서 비타민 B가 들어가야지 그게 빠르게 뇌로
그 에너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침에 밥만 꾸역꾸역 먹일 게 아니라 비타민 B, 이스트 B나 비타민 B 플러스를 반드시 함께 먹어야지 아이들이 머리가 쌩쌩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을 많이 올려줍니다. 면역과 관련된 혈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때 비타민 B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습니다. 성장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 또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뭐냐면 세로토닌, 뭐 도파민, 또 뭐 있죠? 우리 막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비타민 B1, B2, B6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튼 그 보니까 모세혈관 확장 이해가 되시죠? 눈, 피부, 모발, 손발톱 다 알코올 중독 예방되겠죠. 왜냐하면 술은 술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내가 술을 먹었을 때 비타민 B를 충분히 먹어서 그 알코올에 해독을 한다면 술이 술을 끌어당기는 그 기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막아주는 어쩌다 술을 먹어도 또 술이 땡기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당연히 알츠하이머 예방되겠죠. 뇌혈관 확장시켜주니까 구내염, 설염, 부각염은 뭐냐면 입가에 생기는 걸 부각염이라고 합니다. 입가에, 입술가에 지저분하게 막 생기는 거 이것도 예방이 되고 항알러지, 두드레기 예방되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요. 일시적인 부종,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부종 말고 일시적인 부종,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막아주는 거, 그리고 기형아 예방. 왜냐하면 엽산이 임신 초기에 그 세포 분열하는데 막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형아 예방이 되겠죠.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는 비타민 B 플러스랑 이스트 B가 있는데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B 플러스는 아까 B군 8가지가 싹 다 있습니다. 싹 다 있고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있냐면 그 스피루리나가 있습니다. 스피루리나. 스피루리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서 눈 건강, 그 다음에 이제 그 내 세포를 보호하는 거,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부터 항산화 작용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적혈구, 백혈구 생성하는 거 도와주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이런 거 다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스피루리나가 소장 안에 들어가면 유산균의 강력한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균, 유산균을 많이 배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너무 풍부해서 그냥 얘 자체로도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B 플러스 색깔이 연한 연두색인 이유가 스피루리나 색깔입니다. 그리고 얘 원료가 효모입니다. 요 비타민 B 플러스는 효모랑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비타민 B군이 왕창 들어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스트비는 요, 그, 8가지 중에 비타민 B7, 이 없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효모가 원료여서 얘로서의 또 역할이 또 많습니다. 이스트가 효모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스트비는 제가 보니까 체했을 때 너무 도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런 그 오래된 독소로 인한 피부의 염증 그 해독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토피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스비는 만병통치약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기 전에 막 긴장이 많이 되고 했을 때 이스비를 좀 몇 알을 씹어 먹으면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입이 마른다. 입이 바짝 긴장했을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이스티브 먹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 시험 치기 전에 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것 말고도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요만큼 하고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비타민 B 진짜 열일하는 영양소죠, 그죠? 그래서 꼭꼭꼭 챙겨 드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제대로 많이 알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약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왜냐, 약 많이 먹는 게 다 우리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헬핑 피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